네, 다음으로는 이용훈 팀장의 수익률 탑5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산업 5위 올라와 있고요. 10.47%. 그리고 4위에는 한국전력 11월 27일에 추천해 주셨는데 18%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3위에는 동양피스톤 올라와 있는데요. 12월 10일에 추천해 주셨고 22%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2위에는 쌍용양회 올라와 있는데요. 10월 26일 날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제 곧 2달 정도가 되는데요. 약 수익률이 34% 정도 기록했습니다. 1위에는 SBI 핀테크 솔루션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13일 날 추천을 해주셨고 수익률 70% 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용우 팀장님의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피스톤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12월 10일에 추천해 주셨습니다. 약 10일 만에 현재 23% 가까운 수익률 기록하고 있거든요.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양피스톤 추천 이후 등락폭 보이면서 현재 좀 상승권에 아직 머물러 있는데요. 차별화된 경쟁력 바탕으로 안정적 수주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말기 수주 총액이 한 1조 8천억 정도로 좀 상회하고 있는데요. 이 중 70%가 2020년에 매출액으로 인식되는 일정이라고 합니다. 상반기 이후에도 10월 종속회사인 동양피스톤 멕시코가 2024년까지 폭스바겐과 1,025만 달러 규모의 신규 수주를 또 공시하였는데 또 11월 포드와에 또 590억 정도의 신규 수주를 공시하는 등 수주 확보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성장세가 돋보일 것으로 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져가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용우 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3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린드먼 아시아입니다. 린드먼 아시아는 중소벤처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사모펀드 운용사인데요. 정부의 벤처 육성 정책 기조에 따라서 투자조합 시장이 고성장으로 좀 지속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사모펀드 시장도 연계금이나 기관 투자자의 대체 투자 확대로 외형 성장이 좀 이어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운용 자산의 꾸준한 증가에 힘입어서 견조한 실적이 유지되고 있는데요. 수익성이 하락한 것은 또 일회성 성격인 주식평가 이익 감소에 기인 했지만, 올해 또 새로운 회계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서 주식평가 손익 자본에 반영되면서 수익성은 관리보수 기준으로 반영되고 점차 영업이익도 늘어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 회수 및 진행하는 펀드 운용은 7,070억 원 정도 가량인데, 또 SW 중심의 IT나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기업 투자에 집중 중이고, 회수 방법은 IPO나 M&A 중심이지만 세컨더리 펀드나 구주 매각이나 풋옵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최근 과거 투자한 중국 기업 윙이푸드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고, 동사 현재 윙이푸드 지분을 한 16% 정도 보유 중입니다. 또한 신규 펀드 결성으로 인한 관리 보수 확대가 실적을 견인할 전망으로 보고 있고요. 사모펀드 관리 보수 자체는 투자 집행에 따른 투자 잔액 감소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한 40억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17년에는 결성된 린드먼 아시아 투자조합 12호의 관리 보수가 18년에 5기로 잡히면서 안정적 수익에 좀 기여하게 되었는데, 영업이익률은 2017년 43%에서 올해 58%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또 벤처캐피탈의 비즈니스 모델 특성상 제한적인 비용 증가로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또 시현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모험자금 확대로 3년간 10조 원 혁신모험 펀드 조성 예정이고, 18년부터 20년까지 연간 3조 원 이상의 규모의 또 정부 자금이 시장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벤처펀드 활성화로 회수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영업 환경이 매우 우호적인 환경인데요. 오랜 업력으로 입증된 실적을 보유했고, 중국 투자 등에 특화된 점을 고려했을 때 추가적인 정부의 자금 수혜력은 굉장히 높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는 운용 자산 확대로 이어지고 관리 보수만 영업 이익을 꾸준한 상승으로 판단되는데, 2019년은 청산 가능한 펀드가 많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투자 회수기로 진입할 것으로 판단하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를 공략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4,700원, 목표가는 8,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준비한 종목 지니어스인데요. 지니어스는 2005년에 설립되어 NAC, 즉 네트워크 접근 제어 분야의 국내 선두주자로 통합한 솔루션 개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국내 접근 제어 분야로 시장 점유율 45%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며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또 특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 시스템이 나라장터에서 시장 점유율 72% 정도로 공공부문에서 제품 기획력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작년에는 미국과 일본에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NAC 서비스를 시작했고, 현재 11개국, 이제 또 15개 현지 파트너사를 또 운영하면서 또 해외 산업까지 진출 중입니다. 이제 글로벌 EDR 시장이 이제 2020년까지 약 15억 정도 달러 규모로 좀 상당히 좀 기대되는 시장인데요. 특히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이 좀 보안 제품의 주 수요처로 보안 투자 확대는 이제 또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머신 러닝을 좀 탑재한 지니어스 EDR 솔루션의 확대 자체는 이제 또 악성 코드 탐지율이 99%에 가깝다고 하는데, 이제 뭐 60%의 탐지율을 보이는 전통적인 또 백신에 비해 또 이제 탐지율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비정상이나 이상행위 탐지를 통한 신종 공격에도 좀 대응이 가능하다고 하고, 사고 발생 시 원인 추적과 분석을 통해 재발을 방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지니어스가 차세대 단말 보안 솔루션으로 기대되는 시장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제 또 초기 시장을 선점을 위한 또 지속적인 투자 진행이 지속되고 있는데, 뭐 이제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서 뭐 국내 정보 보안 산업은 꾸준한 성장이 기대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또 특히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이 보안 제품의 주 수요처로 이제 보안 투자 확대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고, 지니어스 내부 요인 보안 플랫폼은 이제 타 솔루션과 데이터베이스 등 국내 40여 개 이상의 소프트웨어에 연동이 좀 가능한 것이 장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니어스는 2만여 종 이상의 세대 최대 규모의 단말 데이터 서비스를 기반으로 또 사물 인터넷과 이제 클라우드 등 이제 새로운 네트워크 환경에 적합한 제어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동남아 기업들과 가시적인 좀 성과를 보이고 있고, 또 시공 간의 제약이 없는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만큼 이제 또 글로벌 네트워크 접근 제어 시장에서도 추가적인 성장이 기대되지 않을까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니어스는 사물 인터넷과 클라우드 등 새로운 네트워크 환경에 적합한 제어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국내 및 글로벌 NAC 시장에서도 이제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되는데요. 해킹이나 사이버 공격 등의 또 이제 고도화로 정보 보안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EDR 부문이 성장 동력으로 좀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오늘 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제시해드리겠고, 이제 손절가는 5,100원, 목표가는 7,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준비한 종목은 레이언스입니다. 레이언스는 이제 디지털 엑스레이 핵심 부품인 디텍터를 개발하고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2011년 바텍의 디텍터 사업부를 분할되어 설립되었고요. 이제 4분기 성장과 함께 수익성을 개선이 좀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실적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CMOS 디텍터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는 치과용 동물용 디텍터 매출이 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적으로는 아시아 지역은 물론이고 또 유럽과 아프리카, 뭐 중동 지역 등에서 매출이 큰 폭으로 지금 상승 중인데, 이렇게 3분기 부진했던 TFT 디텍터는 전분기 수출 좀 수준을 달성을 해서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iOS 센서 매출 자체도 전년 동기 부분 대비 좀 감소한 부분이 있겠지만 전분기 대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익성이 좋은 CMOS 디텍터의 안정적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경쟁이 치열한 이제 TFT 디텍터 대비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좀 좋은 CMOS 이제 디텍터의 매출이 좀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CMOS 디텍터 매출액이 이제 16년에는 332억, 또 17년에는 326억 원으로 좀 정체가 되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3분기 누적 한 360억 정도 가량을 좀 달성했고, 연말까지는 이제 한 470억 정도가 예상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전년 대비 45%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제가 예상한 이유는 제품 다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의료용, 이제 또 나치 마켓을 좀 발굴하고 글로벌 치과 시스템 생산자의 디텍터를 좀 공급을 하게 되면서 고객 다변화를 꾀하고 있으며, 이제 향후 산업용 제품까지도 이제 개발이나 진출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시장 점유율이 좀 확고한 상황이니까 이제 또 동사는 이제 보안용이나 특화 시장의 지배력 강화, 이제 또 지속적 개발 등으로 다양한 전방 시장을 이제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실적 성장 또한 견인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또한 세계 최초로 출시한 이제 밴더블 iOS 센서 제품으로 뭐 중국이나 인도 등 신흥국 시장에서도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매출의 성장 또한 기대되는 시점입니다. 물론 실제 매출 발생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하겠지만, 고수익성과 성장성이 기대되는 이제 디텍터의 전자기기 및 산업용 확산과 또 CMOS TFT 설계 기술을 이제 모두 보유해서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좀 구축하고 있고요. 이제 또 부문별로 성장의 재료도 굉장히 풍부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내년은 전 사업 부문에서 걸쳐 이제 좀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고, 매출 다각화의 효과가 점진적으로 주가에 좀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제시해드리겠고요. 이제 손절가는 15,500원, 목표가는 22,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만나본 린드먼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중국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 안정적인 흐름으로 상승세가 예상된다는 점 함께 짚어주셨고요. 지니온스 같은 경우에는 최동기 부사장님과 종목이 겹칩니다. 그만큼 좀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본 레이온스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매출 증대감이 있다는 점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